안녕하세요, 김정현 바리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배달 이야기했던 거 더불어서 추가로 이제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이고, 시작에 앞서서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1년 전 2021년 1월 1일부터의 그 매출 추이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2022년 1월에 1년간 얼마나의 이제 그 매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 그거를 자료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시면 일단은 이제 21년 1월부터 봤을 때 이 109건 정도가 찍히네요. 190만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22년도 1월부터 1월 31일 총 건수는 596건, 그리고 매출은 1050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한 5배 정도의 상승 추이를 보이는데, 오늘 얘기할 내용이 바로 어떻게 이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뭐 굉장히 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매출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반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좀 고품질의 커피를 파는 스페셜티라고 하는 커피를 팔고 있고, 이 매장은 디저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커피 위주로, 정말 아메리카노, 라떼, 뭐 사이폰 커피, 더치 커피, 뭐 이런 시그니처 크림 커피, 이런 종류로 나갔던 거지, 매장에서 떡볶이를 판다든지 뭐 이제 사이드로 디저트를 엄청 많이 가져간다든지 샌드위치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고, 온리 커피나 이런 이제 시그니처 음료, 이제 약간의 크로플이랑 그렇게 이제 나온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좀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배달을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제 매장 매출이 점차 올라가는 추이가 있었지만 많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를 봤을 때, 정말 유동인구가 별로 없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단골을 형성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올랐긴 올랐지만 이게 점차 한계점이 보이고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일정 부분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배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달을 시작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매출을 더 빨리 올리고 싶었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권이랑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굉장히 넓은 반경의 사람들이 우리 커피를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커피를 먹어야 뭐 맛있는지를 알고 뭐 스페셜티를 알고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커피를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 방법이 배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달이 더 잘 될 수 있었는지, 21년도 1월에 보면은 한 달에 평균 콜수가 3콜이었습니다. 3콜.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평균 콜수가 20콜 정도가 배달의 민족만입니다. 매출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1월까지의 추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배달이 좀 잘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진짜 한 번에 나 배달해야지, 나 진짜 배달해야지 한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엄청 그래도 공을 많이 들이고 손님들과 정말 소통하고 손님분들한테 잘 해줘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오르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추이가 올랐는데, 처음에 시작은 배미는 리뷰가 100개가 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00개를 넘기려고 목표를 정하고 100배를 넘길 때까지는 모든 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배달이 출발했다, 이 커피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매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소통과 퀄리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고, 그렇게 시작을 좀 점차 했던 것 같아요. 리뷰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배달 이 시장은 리뷰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리뷰가 솔직하게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차 단골이 생기고 두터워지면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배달에 대한 그 시장을 무시를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리뷰 이벤트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리뷰 100개를 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점차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저런 시도들 하셔야 됩니다. 고객들과 소통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받았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퀄리티는 무조건 필요하고, 거기서 더불어서 추가적인 만족성까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달을 보내드릴 때 작은 쪽지를 하나 같이 보내드려요. 이 커피의 특성이라든지 이 지금 커피를 먹는 방법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쪽지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과자랑 같이. 배달을 커피를 시켜 먹을 때 그냥 커피만 먹으면 항상 좀 살짝 부족한 느낌. 그렇다고 디저트를 시키고 싶진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씹을 거 하나 필요한데, 저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정보랑 같이 뭔가를 더 해줄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리뷰를 좀 쌓았고, 우리 솔직하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 우리도 리뷰를 보지 않습니까? 최근 리뷰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무의식 중에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쌓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꾸준히 쌓아서 일단 리뷰 100개를 만드는 거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이 100개를 만드는 게 깃발, 광고를 해서 늘린 게 아니라 단 한 개의 깃발로 이렇게 늘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배미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어떤 좀 차별성이 있었는지 전 영상 내용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건데, 라떼를 시키고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뭐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커피를 시킬 때 차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맛을 고를 수가 있어요. 고소한 맛, 과일 맛, 디카페인, 이 세 가지 맛을 아메리카노 혹은 라떼를 시키더라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추가적인 부분이 없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매장의 그 슬로건인 새로운 경험에 좀 착안한 부분인데, 이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뭐 맛 선택하는 게 금액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좀 진입장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더 편하게 고를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고, 또 라떼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이랑 오틀리 우유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지방이 낮은 거고, 오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 귀리 우유인데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을 위한 우유예요. 좀 속이 아픈, 우유 먹고 속이 좀 아픈 분들을 위한 우유. 실제로 저지방이랑 오틀리 우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소한 맛이 보통은 80% 이상이 무조건 그렇게 드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과일 맛이랑 디카페인 음료도 굉장히 많이 드세요. 저녁에는 디카페인을 활용한 시그니처 음료라든지 디카페인 음료를 드시고 저녁 전 시간에는 기본적인 뭐 고소한 맛이나 과일 맛을 드시고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런 구조를 계속 소개하고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수요가 늘고 잘 되더라고요. 그 맛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 이제 배달의 민족 리뷰를 보시면 맛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퀄리티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는 안정성을 위해서 매장에서 먹는 것처럼의 퀄리티가 사실 배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컵으로 했지만 고객한테 배달되기까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흘리기도 하고요. 얼음이 빨리 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맛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캔시머 기계를 도입을 합니다.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얼음을 넣고 빼고를 고를 수가 있어요. 얼음을 빼는 이유는 실제로 매장에서 드시는 것처럼의 퀄리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커피의 농도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난 그래도 얼음을 넣어서 먹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퀄리티는 올리고 싶고 얼음 넣어 먹고 싶다 하면은 얼음컵 추가가 있습니다. 캔 뚜껑 중에도 맥주 캔 따듯이 캔이 열리는 뚜껑이 있고 프로픈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뚜껑이 다 열리는 게 있어요. 다 열리는 거를 해가지고 얼음을 넣어서 드실 수 있게, 드시기 전 바로 넣어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도 올라가고요. 얼음이 녹지 않아서 맛도 좋아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거 같은 경우에도 캔이 전도율 때문에 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처음에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차라리 캔에 일단 홀더를 꽂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기다리시는데 조금 여기서 다른 거는 한 350ml 정도의 캔이 아니라 500ml 정도의 캔으로 하고 절반 정도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고 조금만 기다리면 상단부는 그래도 드시기 좀 편할 수 있게 좀 차가워져요. 이렇게 퀄리티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썼고 실제로 결과치까지 이어진 부분도 있었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캔이 또 장점이 캔으로 공기를 차단해 버리니까 정말 얼음을 빼고 주문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퀄리티가 실제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캔으로 공기를 차단해 버리니까 따뜻한 향미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결국에 날아가 버리는데 이 따뜻한 향미가 가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향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퀄리티를 지킨 거죠. 이 부분이 좀 차별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를 어떻게 했나 말씀드렸듯이 100개까지는 광고 1개 하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인분들이 주변에 스페셜티 커피 하시는 분들이 아닌 실제로 배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주변의 대표님들한테 조언을 좀 구했는데 광고에 대한 필요성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광고가 사실 한 깃발을 꽂는 것당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 88,000원에 깃발을 꽂아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은데 그렇게 깃발을 꽂게 되었을 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이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달 하나 더 이제 광고를 할 때마다 우리 지점이 하나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30일로 쪼개면 하루에 사실 몇만 원만 광고를 하면 노출되는 이 추이가 몇백 명, 막 정말 많게는 몇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배달이 더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일단 내 커피를 먹이고 해야 일단은 맛있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재주문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 배달을 손님을 매장 유입까지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게 확장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저희 매장은 거의 테이크아웃 매장이라 확장을 하게 되면 배달 프로모션으로 매장에 왔을 때 어떠한 프로모션 쿠폰을 같이 보내주면서 매장에 유입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광고 요소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장에 유입까지 시킬 수 있는 광고 수단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남더라도 이게 바로 광고고, 지금 이렇게 뭐 정말 바쁘신 대표님 분들이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많은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지인분들도 있으셔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막 쿠팡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시작한 요기요 이런 부분들은 이 영상의 반응도를 보고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을 때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